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팩트에 근거해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한국이 KF-21 전투기를 성공적으로 자체 개발한 이후에 북한의 고밀도 대공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스텔스 무인 드론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25일 보도를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스텔스 무인 항공기, 그러니까 UAV 비행대 개발 사업을 위해서 국산 KF-21을 개발한 항공우주산업 카이라고 그러죠. 여기를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대한항공을 최근 선정했다 그러면서 이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 11월 무인기 비행대 개발에 착수해서 기본 설계를 마쳤으며 대한항공과 함께 세부 설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공중전, 공대지 공격, 정찰 같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스텔스 UAV 서너 대가 유인 항공기 한 대를 지원하는 유인 무인 팀 구성 체계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인 항공기 편대는 유인 전투기를 지원하면서 호위도 하고 동시에 감시 및 전자 간섭 전술 그리고 정밀 타격 같은 자체 임무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인 전투기 무인 스텔스 드론의 편대 시스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무인 드론의 유력이 전쟁 수행의 필수 전략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개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신종우 국방연구포럼의 연구원의 말을 빌어서 UAV는 앞으로 모든 전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며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군사대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에서 이런 무인팀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또한 이 한국은 지난 10여 년 동안에 무인 공격 헬리콥터하고 정찰기를 포함한 UAV를 개발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단순한 드론이 아니고 무인 유인 팀 구성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뿐더러 최첨단 인공지능과 극도로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고도로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점에서 한국이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낸다면 대단한 성과로 기록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5월 18일 차세대 무인 항공기, 그러니까 UAV하고 일명 그 무인 편대기하고 또 스텔스 무인 정찰기의 개발 현황을 최초로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들 무인기는 단순히 사람이 타지 않는 드론이 아니라 미래 공중전과 정보작전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드론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발이 성공할 경우에 군의 미래 전략에서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무인 편대기의 경우에 현재 실전 투입 중인 MQ-9 리퍼 또는 바이락타르 TB2 무인기와 같이 무기를 장착하고 전투를 수행하는 무장형 무인기이기는 합니다만은 멈티, 그러니까 MUMT, 이걸 멈티라고 그러는데 이 멈티라고 불리는 유인 무인 협력 기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주목을 받았던 겁니다. 이 멈티 기능을 지원하는 무인 편대기는 사람이 탄 유인 전투기하고 함께 비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임무를 분담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인 전투기가 적을 탐지하면 그 정보를 무인 편대기에 곧바로 전달해서 몰래 미사일을 발사해서 적 비행기를 격추시킬 수도 있고 또 유인 전투기가 표적에 진입하기 전에 먼저 적 영공으로 침투해 가지고 유인 전투기를 위협하는 그런 지대공 미사일을 공격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인기가 안전하게 작전할 수 있도록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전투기 조종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실전에서 상황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런 강점이 있겠죠. 특히 스텔스 기능이 없는 유인기의 경우에 적에게 쉽게 노출됩니다만은 이 유인 전투기가 무인 편대기를 앞세워서 적을 발견하고 또 적 전투기를 기습적으로 공격함으로 인해 가지고 작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세계 각국도 개발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국방과학연구소가 공개한 이 한국형 무인 편대기는 미국이 현재 테스트 중인 XQ-58A 발키리하고 크기와 모양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무인 편대기 시스템을 2025년에 테스트 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2027년에는 이 한국형 전투기 KF-20이라고 같이 유인 무인 합동작전을 시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투기에는 2개의 좌석 변형이 있어서 이 한 조종사가 전투기를 조종하고 다른 조종사는 무인 항공기를 제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7년에 첫 비행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는 스텔스 무인 정찰기 역시 실전 배치되면 대한민국의 정보 및 감시 정찰 능력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전자 강화 적외선 탐지 장비 그리고 합성 개구 레이더를 탑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 영공 깊숙이 침투해 가지고 언제든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 정찰 인공위성의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에만 정찰할 수 있지요. 그래서 미사일 발사대라든지 각종 연구물을 숨길 수가 있을 겁니다만은 이 스텔스 정찰기는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 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탐지라든지 대응을 할 때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한국형 스텔스 무인기는 레이더의 탐지가 안 될 뿐더러 또 적외선 추적 미사일에 격추되지 않도록 터보팬 엔진에 특수한 적외선 스텔스 엔진 배기구를 장착할 계획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이미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이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정찰기는 2025년이면 시제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유인 전투기 무인 드론의 편대 시스템, 일명 이 멈티가 본격적으로 한국군에 적용이 된다면 우선 다수의 UAV 무리가 평양의 방공을 관통하고 압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서울에 전략적 우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북한 영공에 도착하면 이 UAV는 유인 전투기 대신에 북한 방공 시스템의 자신의 위치를 일부러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 UAV를 공격하는데 미사일을 먼저 소비하도록 강요하는 속임수로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북한군의 주요 군사 자산 그리고 시설이 노출되면서 우리 측의 공습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유인 전투기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공중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동시에 다른 드론은 감시 또는 장거리 공격을 위한 표적을 탐지하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데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군사항공 전문가인 로빈 플래터먼은 이 데이터 링크 시스템이 장착된 무인 항공기는 목표 정보와 이미지를 공중뿐만 아니라 지상의 다양한 수신기로 거의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어서 이 전장 지휘관에게 최신 상황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또 하나의 강점은 은밀하지만 값비싼 이 5세대 전투기를 획득할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군은 이미 개발한 KF-21과 이 멈티를 결합한다 그러면 저비용으로 상당한 수준의 작전을 치를 수 있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 세계의 군사 강국들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무인과 스텔스 경쟁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답은 미국을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미 해군은 세계 최강의 해군이고 해군 항공 내는 미 공군에 이어서 세계 제2위의 공군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막강합니다. 미군은 지금 과거와는 달리 육해공과 사이버, 우주 같은 다양한 공간에서 수많은 전력이 이 네트워크로 연계돼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펼치는 다영역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무기 체계를 포함해 가지고 작은 규모로 분산된 전력들을 유연하게 결합해 가지고 그때그때 먼저 보고 또 먼저 공격하는 모자이크전을 준비합니다. 또 이 항모전단이라는 큰 단위를 중심으로 집중했던 전력을 잘게 쪼개 가지고 위협을 분산시키는 분산해양 작전을 씁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을 유기적으로 연동하는 전략을 지금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의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무인으로 움직이는 유령 함대와 스텔스 전투함입니다. 그리고 이 모두 무인 드론과 연계가 됩니다. 지난 7월 6일 림페 훈련 당시에 미 해군은 무인 수상정 시호크하고 시헌트를 공개를 했습니다. 둘 다 길이는 한 40m 정도고요. 최대 속력은 27노트 한 50km 정도인데 30일 이상 작전을 지속할 수 있고 사람이 조종하지 않아도 광학 장비와 레이더를 이용해서 자율 운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무인 수상정의 경우에 보통 한 300여 명의 승조원들이 타는 구축함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유인 구축함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무인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멈티를 채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미래 군사력이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멈티에 이어서 M서처 복합임무 무인수상정 그리고 무인 잠수정을 개발하면서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핫한 이슈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